여러분은 서울에서 보증금 9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하면 어떤 집이 떠오르십니까? 이 집은 어떻습니까? 전세로 치면 2억 원 정도 가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집이 보증금 9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인테리어도 훌륭합니다. 단 한 가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군요. 지금은 저녁 시간,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요리 뭐 하세요? 저희 파전이요. 오늘 파전. What the menu? This is onion with bacon and pasta. 대체 어떤 인연으로 이들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된 것일까요? 이름은 김형진이고요. 나이는 29, 그리고 회사원입니다. 저 하원석이고 21살입니다. My name is Alexandre and I 올리비에입니다. I am 24 years old. 불과 2달 전만 해도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들은 이 집을 쉐어, 즉 나눠 쓰기로 하면서 만난 사이입니다. 쉐어하우스란 여러 명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은 분리하고 거실, 주방 등 일정 공간은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쪽이 제 룸메형 방이고요. 이쪽이 제 침대예요. 책상도 이렇게 둘이 같이 네, 쓰세요?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요 앞에 장롱은 같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쪽이 제 장롱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장롱이 형 장롱이고요. 예. 같이 쓰는 건 아니군요. 네, 같이 쓰진 않아요. 쉐어하우스에서는 남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때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건 경제적인 이유, 바로 집값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김영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평균 보증금이 이제 서울 원룸 구하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거의 1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전세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쉐어하우스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월세 2달치가 여기 쉐어하우스 보증금이더라고요. 이 집의 월세는 다른 집들과 비슷하지만 보증금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김 씨에게는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한국 생활에 하우스메이트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좋지. 핸드폰조차 개통하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큰 산이었어요. 외국생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룸메이트도 많이 도와주고 한국 생활 좀 이렇게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에선 퇴근해서 돌아온 룸메이트가 올리비에의 한글 숙제를 봐주고 있습니다. 한글을 받아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아직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는군요. See, for example, they can help me for my Korean because it's a new language for me, new logic, new grammar, new vocabulary to learn. So yeah, they can help me for Korean, of course, and for everything in the current life. 올리비에 역시 룸메이트 한두 명과 함께 살아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Alex and me come from France, and in this place it's Asian culture. So we have to learn a lot of things. Like for example, the shoes. That we don't have to to walk with the shoe here. It's new for us, but it's okay.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I have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이 두 프랑스 친구들은 놀랄 만큼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고향인 박정환 씨는 1년 전 직장 문제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 3명 저, 그리고 큰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랫집에 살아요. 조카까지 있고 막 재롱 떨고 10명이 막 시끌시끌하게 살다가 서울에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잠만 자는 정말 그 공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왔을 때, 아까도 왔을 때 다들 이렇게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가족같이. 이 집에는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지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인 셈입니다. 박정환 씨가 친구들을 위해 내려주는 커피는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저희는 커피숍을 안 갑니다. 이 친구한테 그냥 한번 이 집에 사는 젊은이들은 즐겁지만 집주인의 불만은 없을까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은 적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월세로 보충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입주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쉐어하우스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젊은이들입니다. 임대를 줄 집을 찾고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공유기업인데요. 작년에 만들어진 이 업체는 벌써 11개의 쉐어하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신청자는 한 1,200명이 넘은 상황이고요. 네, 1년 됐는데 이제 1,200명 넘은 상황이고 입주자는 현재 70명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싶어하는 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아직은 다 만실인 상황이라서 아직은 다 못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 30개, 200명 정도를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서울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럴 목표고. 쉐어하우스가 이처럼 큰 인기를 끄는 것은 1인 가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전월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송유진 씨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뒤로는 줄곧 월세 생활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는 이곳 성미산로로 이사올 계획이라는군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입주자분들이 모이는 날인데요. 네. 한번 집 어떤지 둘러보고. 저는 이 방을 선택했어요. 저 이 방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창문이 이 자리에 나는 건지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크게는 이 집의 구조를 거의 존중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방 크기는 정말 궁금했어요. 가늠이 잘 안 나서. 그렇죠. 이거 전 3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아, 3개 층을 다요? 네, 그래서 맨 아래층은 같이 쓰는 주방, 거실, 휴게 공간, 이렇게 공동 공간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2개 층에는 입주자들이 이제 개인 방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요. 좀 몇 분이? 지금은 저희가 10분 계획을 하고. 생각보다 집이 무척 크다 했더니 송유진 씨 혼자 사용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3층 집에 방이 10개나 되는 이 집은 젊은이들 10명이 살아갈 쉐어하우스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냥 되게 기다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꾸밀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건 어떨까도 싶고. 신경을 쓰려고 이렇게 수납이나. 시가 6억 원 규모의 이 주택은 어떻게 마련된 것일까요? 시작은 다달이 없어질 월세를 함께 모아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주거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은 빤한데 그게 나감으로써 뭔가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차라리 그 나가는 돈을 우리끼리 같이 모아서 어떤 한 집을 같이 소유를 해서 운영을 하면 주거 비용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박종숙 씨로 하여금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게 했고 이 집이 조합이 구입한 첫 번째 집입니다. 여기 유진 씨는 토마토를 한번 심어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마당 있는 집인 줄 아셨어요? 아니, 마당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냥 많이 넓은 거야? 아니 이게 되게 나름의
저는 되게 좁은 곳에서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마당 있는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덕분에 송유진 씨도 아담한 마당을 가진 이 집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택협동조합에서 준비한 첫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조합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찾으러 올라왔다가 현실의 벽을 보고 나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깨끗이 마음을 접고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좋은 여기 같이 온 후배가 이제 정보를 줘서 저도 왔다가 냉큼 물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직장 때문에 서울 온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그 중에 이사만 한 7번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싼 집을 계속 이제 살다 구하다 보니까 이게 살다 보면 문제가 보이고 또 살다 보면 문제가 보이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목돈이 걸린 주택 문제는 혼자서는 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뜻을 모으다 보니 해결 방안이 생겨났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쉐어하우스에 사는 10명의 보증금을 모으면 1억입니다. 월 30만 원씩 내는 돈이 몇 년간 쌓이면 상당한 목돈이 됩니다. 이 돈으로 주택을 살 때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회색빛,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보통 개인이 이제 집을 살 때도 은행에 담보를 잡아서 뭐 20년 뭐 원금 상환 이런 계획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상적인 그 집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인 건데 대신 저희는 그것을 조합의 이름으로 차입을 하고 조합원들이 그 부담들을 또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개인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부담을 덜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자신이 들어가서 살 것은 아니지만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출자한 조합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1인 가구들은 보통 원룸을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뭐 5천, 6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가구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가입하게 됐어요. 주택 문제는 개인이 혼자 넘기 힘든 산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힘을 합쳤기 때문인지 앞날은 밝아 보입니다. 모르겠지만 계획한 대로 잘 해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함께 주택이듯이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하다 보면 뭔가는 만들어지겠지요. 올해 초부터 넓은 집에서 홀로 생활하게 된 김우진 할아버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이가 하도 많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겁날 때가 있어. 내 자신이 이럴 때 내가 제일 급하게 전화를 갈 때를 어디 누구냐 이런 거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2달 전 복학을 준비하며 자취방을 구하던 윤선일 학생도 걱정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가볍게 낮은 방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낮은 방을 보여줬는데 딱 보고 난 느낌은 여기는 불나면 다 죽지 않겠냐. 예. 뭔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분명히 월에 한 25만 원을 내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얼마 전 노원구에서는 한 사업을 통해 김우진 할아버지와 윤선일 학생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룸쉐어링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해 혼자 사는 가구에 소개시켜줍니다. 단칸방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게다가 월세는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주위에는 한 소위 말하는 500에 45쯤 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도 길고 그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계약인데 네, 한 월에 25 정도 내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보증금 없이. 사진 구경해. 김 씨 할아버지에게 월세보다 더 반가운 건 손주 또래의 말벗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참 좋아. 그런데 이렇게 근데 요즘에 저런 그 젊은 학생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 예. 주거에 대한 양쪽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서로 금전적인 진리까지 챙길 수 있는 이만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뭐 아침에 분리수거를 이렇게 미리 한다던가 그런 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정말 아침에 고마웠다고. 분리수거 날인 줄 알고 내가 그거 이제 준비하러 나왔더니 벌써 자네가 그냥 버리고 왔더라고. 분리수거. 작년부터 진행된 노원구청의 룸쉐어링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집주인과 입주자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한 8가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 상반기에 시작한 13가구 16명의 대학생이 지금 같이 행복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남구에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1호집입니다. 단순하게 생긴 외형으로 봐선 윗집과 아랫집의 구조나 모양이 똑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같은 건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층을 갖춘 집이 있는가 하면 거실과 부엌 사이에 테라스를 둔 집도 있고 하늘을 향해 난 창문을 가진 집도 있습니다. 내부의 구조가 이토록 다른 것은 입주자들마다 요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신 14가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입니다. 저희 아이는 하나뿐이거든요. 독자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이제 심심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옆집이 친구 집이고 또 뭐 그 집 가서 놀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 아이가 사실은 제일 큰 요인이었어요. 1호집은 각 가정집은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분리하고 노는 공간은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에 살아서 가장 신나는 건 역시나 1호집의 주인공인 아이들입니다. 원래는 이런 마당도 없고 그런데요. 이렇게 같이 쓰는 공간도 있고 이쪽에 탁구대도 있고 이쪽에 마당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놀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놀 사람도 없고 좀 그랬는데요. 이쪽에 이사 와서요. 이쪽에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놀 수 있고 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애들 소리가 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제일 좋고. 1호집 소개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1호방은 마당과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1호집의 핵심 공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한 집입니다. 주방, 욕실 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을 일부러 전부 다 개방해서 데크처럼 만들어가지고 카페처럼 쓸 수도 있고. 낮에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주특기를 서로 다른 아줌마한테 가르쳐주고. 남자들은 저녁 때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때 되면 온 애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탁구도 치고 영화도 보고. 1호방을 만들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품도 들었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든지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든지 제3의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안쪽에서 해소가 되고 더 안전하고 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거를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집이 모여 살면 갈등이나 불편한 점이 생기진 않을까요? 다 독특하게 틀리더라. 층간소음 이런 것도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에 무슨 뭐 장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오늘 우리 집에 장을 설치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더 양해가 되는 거고 서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남을 이해하려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이웃집에선 이웃 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 무렵 1호 집에서는 주민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바로 앞 길가로 차도가 나게 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1호 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이 집의 특징입니다. 아, 우리 아들도 문제네. 아니 어떻게 안 무섭나? 대박이었어 아까. 애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 왜 회의가 끝나자 다 함께하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본래는 주말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멀리 외식 갈 것도 없이 편히 앉아서 서로가 조금씩 준비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니 돈은 아끼고 배는 부르고 이런 것이 함께 사는 맛인지도 모릅니다. 한 집에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와서 같이 놀아먹고. 오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저거 다 연락을 안 해가지고 우리 그 대표가 그냥 떡국하고 김치 제가 가져오고 그랬어. 김치는 우리 네, 김치도 네, 같이 가져가. 네. 평소 하던 음식에서 양만 늘리면 되니 크게 부담될 것도 손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가 많아요? 네.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그래요? 네. 이럴 때 기분이 어때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같이 먹으니까요. 1호 집에 살면서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은 아이는 아이끼리 놀 때 더욱 즐겁고 부모들은 부모끼리 있을 때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있으면 이제 애들하고 항상 같이 나가서 놀아줬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같이는 나가지만 옆에 같이 있어만 줘도 자기들끼리 잘 놀고 하니까 제가 뭐 애들하고 같이 있기도 사실은 편안한 면도 많고. 처음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1호 집에서의 생활은 집에 대한 관점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비관적이었던 건 왜 비관적인가? 그냥 뭐 빌라라는 그런 사실은 빌라 형태인데 빌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집을 이제 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다, 우리한테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 면을 생각을 하니까 비관적인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호 집에 들어간 돈은 3.3 평방미터에 약 650만 원, 주변 아파트 시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은 사고 파는 재산이 아닙니다. 생활을 영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지금 만족하십니까? 예, 재밌어요. 일상생활이 있다는 느낌. 퇴근하면 문 닫아놓고 항상 이제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뭐 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근데 일상이 있고 물론 해야 될 일도 많긴 많아요. 같이 해야 될 일도 많긴 많은데 그 자체가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뭐 재미가 참 있네요. 애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만족도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 100점 만점 120점. 이 쉐어하우스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아직 많이 확산이 안 됐습니다만 갈수록 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각계의 어떤 독립된 공간을 폐쇄적으로 가지기보다는 서로 융합 형태, 교류 형태로 한 공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많은 또 갈등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들어 이웃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집이라는 영역까지 열어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공행진을 하는 전월세 값이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인이란 가치에 매몰돼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